오인무입니다. 오인무입니다. 앞에 아무도 없지만 우린 인사를 네, 저 꼭 하고. 네, 몽개를 하면서. 저 요즘 들림무라고 하는데 혼자 재미 붙여가지고. 들림무.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걸 또 몇 달 줄이고 싶어가지고. 별다줄.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요. 들리는 오인무 이거 생긴 지도 며칠 안 됐는데. 그걸 사실. 또 그새. 들림무.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엄지를 조금이라도 덜 쓰고 싶다 내가. 네, 그런 마음. 들림무. 네. 들림무라고 하면 몇 분이 알아들으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없고요. 이미랑 씨도 그거를 약간 거부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아 진짜요? 아니요, 거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네네. 저기 하하 들림무 뭐 이런 거 없이 네. 그다지 통하지 않은 언어. 그러니까 별로 파워풀하지 않은 단어. 아니에요. 제 뇌가 아직 덜 깨서 그럴 수 있다. 파워풀하지 않은 언어인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네. 행성을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행성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이 이제 오인무를 네. 구독을 하시고 맞다. 오인무가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독을 안 해도 오인무가 뭔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쵸. 어쨌든 그 지구 인간의 비율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치 않다. 맞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들리는 오인무를 들림무로 칭하는 것까지 알려면 어디까지 더 이게 좁아져야 되는 것인지. 게다가 더 얄궂은 건 겨우 노력해서 저희에 대한 애정으로 별로 입에 안 붙지만 그래도 들림무 우리 언니가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들림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미 3주 뒤에 제가 이거 홀랑 까먹고 들리는 오인무 제가 들림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제가 홀랑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게 네. 인간 사회의 얄궂음이 아닌가. 네, 그렇게 시작해보는 네. 오늘의 네, 오인무 얄궂음. 들리는 네. 오인무입니다. 맞습니다. 근황 이야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저희 그냥 약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우리 어제도 같이 놀았고. 그건 이제 긍정적인 근황인데. 네네네. 약간 작업적 근황? 네네. 네. 예, 그다지 즐거운 방향성이 아닌. 근데 그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네네. 그 즐거운 방향성이 아니긴 하죠. 거의 99%의 경우에 즐거운 방향이 아닌데 1%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어떤 희망 고문 아닌지. 짜증나죠. 어떤 거를 탁탁탁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문장으로 딱 만들어놨을 때 으아! 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도달하려면 이제 99번에 이거 아닌데 접을까? 내가 왜 하고 있지를 이제 넘었으면 가끔 그게 있는데 그것에 또 얄궂음도 다음날 아니야 이거 별로였어로 갈 수 있는 것도 또 얄궂지만 여하튼 그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긴 하죠. 얄궂게도. 있어요. 네. 오늘 저 되게 얄궂음에 꽂혔네요. 얄궂다는 단어가 오늘. 네. 오늘 약간 오전에 글 쓰시면서 얄궂다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닐까. 아니요. 근데 그렇게 쓰지는 한 번씩 못했어. 어떤 단어가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오늘은 있긴 있어요. 맞아요. 하루가 그냥 얄궂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의 단어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있죠. 있을 때도 있고. 완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저는 되게 뭐에든 의욕이 없거든요.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에도 지금 큰 의욕이 막 들끓지를 않아서. 근데 저는 원래 좀 여름 싫어 인간이어가지고 저희가 그게 같죠. 약간 좀 눅진하게 지금 방바닥에 네. 늘러붙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전 여름은 그냥 여름 좋은 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름 시작될 때쯤에 6월 슬슬 그때쯤부터 지금 눈 딱 감아서 눈 딱 뜨면 한 9월 중순? 9월 중순도 더워. 좀 양보했어. 왜냐면 9월 중하순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10월로 건너뛰긴 좀 그랬어. 그래서 중순? 그러면 저는 6월 10일 생이잖아요. 그럼 9월 마지막 주 생일이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생일 지나고 나서 날씨를 싹싹싹 삭제해서 선생님 생일 이 오기 직전에 날씨가 다시 뿅 하고 부활하면 좋네요. 너무 좋겠네요. 선생님 생일 딱 하고 동면 들어간 다음에 네. 동면 아니죠. 화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 생일 직전에 딱 깨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1년에 한 2달 정도씩 해외에서 사는 어딘가에 뭔가 좀 서늘한 그런 나라에서 사는 그런 상상을 20대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30대 때도 했었고.
그 제국주의자의 후손들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유럽 사람들. 걔네는 뭐, 근데 걔네도 그렇게, 얄밉, 네. 걔네도 그렇게 근데 완벽하게 그거를 다 찾아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긴 해요. 그렇긴 하죠. 뭐 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그렇게 사는 게 유별난 삶의 태도가 아닌 그 유럽에 어디 여름에 도시 가면은 괜찮다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뭐 7월, 8월 쉽니다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너무 좋겠다. 네. 그리고 근데 걔는 7월, 8월 쉬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아니야? 아니야? 어디 뭐 칭케테레 막 이런 데 가 있어? 그 특히나 북유럽 사람들이 이제 태양이 쏟아지는 곳으로 가서 그 이제 한 해에 태양을 보충하고 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북유럽이 좋은 게 7월, 8월 뿐이잖아. 날씨가 좋은 게. 네. 근데 7월, 8월 자기네 나라 좋을 때 어디 다른 데로 가가지고 네네.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되게 희한한 일이긴 하다. 뭐 어디든 가고 싶은 직장의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좀 희한한 친구인데 그 북유럽 사람들도 보통 뭐 스페인, 뭐 그리스 막 이런 아니면 아예 뭐 우리나라 근처에 이런 뭐 아시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 친구는 그 와중에 여름 휴가를 핀란드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휴가라고 해서 막 꼭 뜨거운 데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쵸 사람 나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무식한 질문이요. 핀란드에서 아이슬란드면 너무 약간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이슬란드 되게 대자연이야. 그래가지고 그치. 그럴 수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또 되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막 만약 일본 여행 많이 다닐 때 보면 뭐 도쿄 갔다가 교토 갔다가 가고시마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뭐 일본 거기서 거긴데 뭐 이게 아니잖아. 근데 다르지. 걔네한테도 뭐가 있을 거야. 그럼요. 우동 색깔이 다른데. 이런 우동 색깔이 다르다. 국물 색깔이 다르거든요. 우동 카덴 가고 싶다 오랜만에. 맛있는데 그렇죠. 저는 거기 가고 싶네요. 카덴 말고 거기 어디야? 교다이야? 교다이야 맛있죠. 교다이야도 합정을 양분하는 우동 왕들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맛있어. 저희 이렇게 앞에 잠깐 근황 토크 한다 그러고 국물 색깔의 우동 왕 얘기까지 나와버리는 이런 저희의 오인무. 익숙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유년 시절 이야기 할 거잖아요. 예, 오늘은 어느 유년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 제가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다시 제가 숙제해두기 위해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싹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웃기더라. 다시 이렇게 돌아갔더라. 이세 자세로 다시 돌아가고 끝났더라고. 근데 일단 정식적인 그 트랙을 따르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1학년일 때 선생님도 1학년이셨어요. 1학년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2학년 정도부터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첫 거짓말을 했던 때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고 1학년 때 네. 같은 연도가 아닌 거예요. 같이 1학년 1학년이니까 선생님 3학년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오지은 씨 2, 3학년 때는 이미 조금 뭐랄까 약간 1990년 정도죠 지금 이제 아직 89년 90년 네네네. 3학년 90년 조금 그 똑똑이 반장 이미지가 제 인생에 생긴 시기네요. 네. 똑똑이 반장으로 그럼 초등학교 때 계속 반장하고 막 부반장하고 회장하고 막 이랬던 애인 회장은 거예요. 안 했어요. 제 생각에 반장족이구나. 네, 회장은 조금 저는 굳이 정교 회장이라는 걸 해야겠어? 맞아, 그거 진짜 근데 결이 다르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반에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장이 있고 부회장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반장과 부반장만 있었어요. 진짜? 그럼 이건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난 정교회장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 정교회장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가야 할 수 있잖아. 네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학급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이 있었어요. 그럼 일이 어떻게 달라요? 그 4명이 있는 거죠. 뭐가 다르죠? 좀 결이 좀 다른 게 굳은 일은 반장이 다 하고 뭔가 그 회의를 진행을 시킨다든지 어머 꿀빠네? 이런 약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런 뭔가 번듯한 일은 좀 회장이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실무자와 셀럽이잖아. 진짜 희한했어요. 그럼 선생님 뭐였습니까? 저는 반장도 했고 회장도 했는데 둘 다. 네, 때마다 좀 근데 약간 앞에 부 타이틀 다는 건 안 하는 스타일. 저희는 전교회장이라는 개념만 있었네요. 4, 5, 6학년 때.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아이에 대한 약간의 그 갈굼, 그러니까 농담으로 다 친구들이니까
굳이 그런 그 진짜 명예직이잖아요. 반장은 진짜 일을 하고 프린트를 나누고 선생님의 말을 전하고. 반장 불쌍해. 반장 불쌍한 거야. 반장 진짜 불쌍해. 그 반장 수당 줘야 된다? 수당을 줘야 돼. 안 주잖아. 그걸 어떻게 그거를 공짜로 그런 일을 시켜 먹어? 그치. 안 주고 약간의 그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조금의 그 정신노동과 반장이랍시고 절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 안 되는 그 두 배의 정신노동. 그리고 우리 엄마가 꼭 햄버거 한번 쏘는 거. 그래. 왜 그거를 써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약간의 권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의 타이틀을, 얄랑한 타이틀을 가져갈 거면 네가 너희 엄마는 햄버거를 쏘고 너도 이걸 감수를 해라. 그리고 저 때는 그거 완전히 그거였어요. 추천제. 근데 나 그 시스템도 되게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 한국적이죠. 근데 네. 추첨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추천제. 네. 선생님 저는 오지은이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이거 네. 그거는 늘 그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요즘 어린이들은 저는 반장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까? 그럼 00년생들도 13년생 이런 친구들도 추천을 받아서 추천제로 한다고? 그러게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거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거는 이제 학부모가 계실 거예요. 모임물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전 믿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햄버거 쏴야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하니까 네. 지금의 실태를 좀 알려주시면 댓글로. 일단 진짜 두 개, 추천제인지랑 햄버거를 쏘는지. 요즘 이렇게 식물성 식단 이런 거 중요한 시대에 만약 쏜다면 뭘 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식물성 식단 중요한 시대긴 한데 한국이 또 거기까지 갔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한국이 뭐 물론 글루텐에 대한 예민함은 조금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뭐 고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베지테리언까지 케어하진 않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회사 궁금해요. 롯데리아냐, 뭐 맥도날드냐, 아니면 서브웨이냐. 회사 궁금하다는 게 난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어떤 햄버거 회사, 불고기 버거냐, 대리 버거냐, 아니면 근데 뭐 그렇게 마퍼냐. 그 햄버거 회사들이 매출이 다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수제 버거도 워낙 많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이면 끝이었는데. 행복했어요. 네. 그거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기후 위기나 비건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10대들이 더 빡시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네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조금 육식 전시 불편하네요 라고 댓글을 다신 분께서 13년생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이 기후 위기 같은 거에 진짜 둔감하잖아요, 사실. 꽤 둔감하죠. 이게 그 외국 여행을 가보면 그게 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백을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있지만 이게 뭐 돈을 봉투를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고 막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잖아요. 외국에 어디 가보면 그냥 아예 그냥 네가 너의 무언가를 들고 갈 뭔가를 마련해오지 않았으면 너는 여기서 뭘 못 사. 그냥 아예 이렇게 강제적으로 때려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것도 한국이 진짜 요즘에 좀 둔감하게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있어요. 한국이 근데 그러면서도 또 재활용률 같은 건 엄청 높잖아요. 네, 재활용률이 되게 높고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알아서 너무너무 잘하고 막 그래서 반대로 외국 중에 이제 미국 같은 데 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때려 넣고 버리는 거에 되게 쇼크 먹고. 근데 그게 그 왜 이제 물론 나라별로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는 다 다르지만 그게 그렇게 버려야 분류하는 사람들에게 잡이 있다. 라는 그런 이론. 이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분리수거장 가서 다시 사람 손을 한번 탈 수밖에 없잖아요. 타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더 좀 철저하게 오히려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맡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약간 다르게 출발하는데 같은 결론이 이랑저랑 날 것 같은데 결국 좀 한국이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에 많은 걸 기대고 있지 않나. 개인의 부지런함. 네. 그쵸. 보통 그게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주부가 하는 경우가 많고 주부가 막 다 씻고 막 이렇게 햇볕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보낸 거에 재활용을 하는 회사 쪽이나 그런 업계 쪽에 지원금 같은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결국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저는 내가 열심히 재활용했는데 안 한다고? 뭐 이런 걸 볼 때 조금 약간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독일 같은 데 가면 슈퍼에
페트병 버리는 기계 있어가지고. 그쵸. 거기 집어넣고 돈 받아오고 막 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확실히 재활용을 하면 내가 돈으로 돌려줄게. 네. 라고 하는 시스템이 성립이 되는데 분명히 그 개개인의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이것저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정부의 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그 독일이 되게 녹색당 같은 데가 있죠. 예, 예. 그 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뭐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결국 지금 이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압축 성장 나왔다. 결국 아니, 이제 압축 성장. 우리 지금 반장 부반장 이런 얘기하다가 압축 성장과 기후 성장 정말 왜 이렇게 또 흘러갔지? 아무래도 형 그 집약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주부의 과잉 노동 또 이런 것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이제 그 반장 계열을 하면서 이때부터 슬슬 똑 부러지는 말투 같은 거를 조금 없애려는 눈치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아 진짜로 귀여운 지은이가 되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 귀여운 것도 재수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수없는 지은이가 되지 말아야지. 예, 똑 떨어지는 말투를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되게 그 여러 가지 느낌으로의 코르셋이 있었네요. 강박적인 애였죠. 외형적인 코르셋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사회에 되게 꼭 맞은 아이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아, 오히려 사회에 꼭 맞는 아이로 보이면 재수없어 할 테니까 또래 집단에게 덜 재수없어 보이려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도 결국은 저는 조금 재수없었을 것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그다지 재수없어하지 않고 저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해요. 또래 집단이. 그래서 전 좀 더 친구들을 믿었어도 됐을 텐데 먼저 약간 아주 약간의 흠칫에 지나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듯이 지나친 집중을 하여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좀 과잉 생각했던 애가 아닐까. 아 어렸을 때 약간 과잉이 있었구나. 완전 과잉이었겠죠.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을 거야. 진짜 어렸을 때 언니가 집에서 좀 평가당하는 아이였어서 그쵸. 되게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뭐, 그때부터 불면증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미 뭐 불면증 아이. 그럼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이럴 때 제일 크게 생각나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사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똑부러지는 하지만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리코더를 잘 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담임 선생님 눈에 신기해 보였나 귀엽다, 봐요. 전 리코더. 별것도 아닌데. 입으로 불었어요? 네, 그냥 리코더거든요. 코로 분 거 아니고? 입이요. 그냥 입으로 평범하게 불었어요. 발음을 좀 잘냈어요. 띠 발음을 잘냈어요. 그 C랑 C샵이랑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새끼손가락에 근육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네네, 소근육이 근육이 잘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유별남이 있는 게 저희 부친이 악기 계열을 좀 좋아해가지고 리코더가 되게 좋은 나무로 된 리코더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그걸 알아보시고 또 소리가 예쁘게 났겠죠? 저 친구는 저렇게 특이한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도 곧잘 열심히 하네 뭐 불었다. 이런 거가 있었겠다. 어떠셨어요? 2, 3학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다리가 다 붓고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막 열심히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학교까지 1.5km더라고요. 그럼 어린애 걸음으로 얼만큼이에요? 어린애 걸음으로는 얼만큼인지 모르겠고 25km? 4분이 걸린대요. 어른 걸음으로는. 그럼 어린애는 한 1.5배 정도 더 걸리나? 네, 40분은 걸렸겠는데요? 근데 이제 엄마가 늘 버스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다 혼자? 그쵸. 그거를 모아서 그러니까 한 800m 지점쯤에 책방이 있어요. 아니 이런 작가적인 에피소드 나올 냄새가 뿜뿜. 아니 한번 들어봅시다. 책 대여점이 있는데 네. 한 번 하루 왕복할 그 가격이면 책을 한 권 빌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책, 그냥 책 둘 다? 근데 만화책도 그때 많이 빌려보긴 했는데 그냥 책도 엄청 빌려봤었어요. 대박. 그 대여점에서. 그래서 거기서 맨날 참새방앗간처럼 그 대여점에서 그 한남 오거리에 있던 책 대여점에서 2, 3학년짜리가? 네. 대단하다. 그때 2, 3학년 때부터 제가 6학년 때까지 그 동네 살았는데 네. 그 4, 5년 정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거기에 가서 책을 빌려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야. 활자 중독.
아, 이미. 그래서 이미 집에 가면서 이미 다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일 기억 남는 책 같은 거 있어요? 그때 읽었던 거. 그때 뭐 안내 일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내 고작의지. 세계문학 전집 뭐 이런 거 전부 다 빌려 읽고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우리 때는 책 대여점이 그렇게 소설도 있고 그 만화도 있고 같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문제적 그런 작품들도 책 대여점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요. 난 되게 11살인데 그런 거 맨날 빌려 읽고 막 그랬어. 그래서 참 그런 거 희한하다 싶고 그리고 그 시절에 되게 제일 즐거웠던 것들이 뭐냐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은행을 그렇게 엄마랑 주우러 다녔어요. 은행 씨앗을. 어머나. 그래서 엄마랑 은행 나무 밑에 있는 은행 씨앗들을 까가지고 뭔가 이렇게 삭삭삭 비벼서 그 은행 나무 씨앗만 집에 가져와서 엄마가 맨날 씻어서 볶아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머 예쁜 에피소드. 근데 그거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감질 났겠다. 그렇게까지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따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구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엄마랑 은행나무 밑을 다니면서 근데 그게 뭐 예쁜 에피소드라긴 되게 냄새나는 에피소드죠 사실. 아 맞네. 엄청 냄새가 나니까. 공감각적으로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타기 좀 애매한 거리긴 해. 1.5km면. 근데 1.5km인데 우리 집 앞에서 버스를 타서 내가 학교 앞에서 딱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앞에서 버스를 타서 500m를 버스 타고 가고 나머지 1km는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억울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신촌이 출발이고 홍대역이 도착이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산울림 소극장에 가야 되는. 그래서 한번 꺾어야 돼서 중간에 내려서 막 이래야 되는. 이것 또한 소수의 사람만 알아들을 비유. 각 지방별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제 서면에 가야 되는데 남포동에 벌써 내려가지고 거기부터 걸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건 내가 못 알아듣는 이유다. 네, 그쵸. 도쿄에서 내가 지금 진보초에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 1.5km를 다 못 가고 버스를 타봤자 500m 가고 1km는 걸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 한남동 더힐이라는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그쵸. 거기 인터넷에 거기 사는 사람 많은데. 아 그래요? 네, 나 한남동 더힐 사는데. 너무 웃긴다. 인터넷에 거기. 맞네. 인터넷에 그 잠실 시그니엘 사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나 한남 더힐 사는데로 시작하는 글들이 재밌죠. 근데 그 더힐 자리가 원래는 단국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단국대학교가 있던 시절이어서. 근데 단국대학교에 막 산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그 더힐도 지금 괜히 힐이 아니잖아요. 그렇네. 거기가 뭔가 이렇게 언덕에 있으니까 힐인 건데. 그래서 그 산에서 그 비가 그 우수바지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비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에 그런 걸 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타고 미끄럼틀처럼 타고 학교에 가고. 아니 너무 재밌는 환경. 맞아요. 그리고 삐라 뭔지 아세요? 삐라는 북한에서 뿌리는 그 삐라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어릴 때 재밌었어요. 삐라 있던 시절이었어요. 당연. 그럼. 그래서 그거 몇 개 주워가면 초코파이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박,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산이니까 물론 우리 집은 한남동이고 우리 집 되게 도시긴 하지만 중간에 산을 건너서 학교를 가는 거니까 삐라를 그렇게 열심히 주스면서 대박. 책가방에 삐라를 막 한 움큼을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구 주면 걔가 가서 그냥 뭐 초코파이로 바꿔 먹고. 아니 대행을. 왜냐면 나는 뭐 많이 주술 수 있으니까 오며 가며.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근데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80 몇 년, 90 몇 년 이럴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느낌이 있었어서. 근데 안전하지 않아도 그냥 약간 풀어놓고 키우기도 했고 워낙. 그땐 좀 약간 아직까지 동네 어른들이 같이 키우는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어서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준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애 키우시는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맞아. 근데 그만큼 이제 숨겨진 범죄도 많기도 했는데 좀 더 마을이 같이 양육하는 느낌이 있었죠. 애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애들끼리 다니고 뭐 이런 게 되는. 저는 그래서 그 산을 건너서 맨날 학교에 가면서 거기 단국대학교 씨름부가 산에서 맨날 무슨
훈련 같은 걸 해요. 오. 그럼 그 씨름부가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근데 진짜 산이었어요. 너무너무 네네. 산인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거기를 만약에 다시 가보면 물론 지금 그 거기는 없어지긴 했지만 다 네. 밀고 이제 아파트가 되긴 했지만 지금 내가 그 공간을 다시 본다면 그렇게 울창한 산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작겠죠. 그쵸. 네. 그니까 이렇게 학교 안에 있고 그럴 네. 텐데 근데 그때는 나한테는 무슨 내가 지금 톰소여인 거야. 아, 너무 재밌지. 그럼요. 게다가 삐라도 있고 막. 맨날 삐라주스러 다니고. 세상에. 그리고 막 다채롭지. 거기 그 단대 씨름부에서 맨날 막 귀여워해주고 막 어.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주고 그거 중요해. 그 대학생 어. 언니 오빠들이랑 막 농담 따먹기 하고 나라도 초등학생이 막 등교하다가 수로에 막 미끄럼틀 타고 이러고 있으면 애기야 너 괜찮아? 뭐 먹을래? 뭐 뭐라도 하나 주죠. 완전 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 완전 얼굴 알아가지고 쟤 맨날 와가지고 저렇게 미끄럼틀 타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애 이렇게 된 거지. 건망고라도 주지. 네, 맞아. 건망고. 지금 생각났는데 삐라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삐라는 막 주워보진 못하고 그때가 데모가 꽤나 있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네, 한국의 정치적으로.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았잖아요. 데모 상당했죠. 그거는 최루탄 냄새로 맡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단대 바로 앞에 사니까. 아, 맞네. 장난 아니었어요. 핵심이었네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아직 뭐 왜, 2학년, 내 3학년 딸이 데모할까봐? 아직 저 2학년이고 아직 10년 3학년인데 남았는데. 2학년인데 절대 데모하지 마라. 뭔가 선봉장에 서서 쫓기고 뭔가 맞고 다치고 이럴 것이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넌 절대 커서 데모를 하지 마라. 아이고. 절대 커서 데모하지 마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별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텐데 결국 이렇게 데모를 안 하긴 커녕 데모장에 가서 노래를 하는 딸이 됐죠. 안 하긴 커녕. 근데 예. 직접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 부모님에게는. 아직 세이프. 무대는 그런 세이프. 점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뭐, 네. 배렸다고 생각하겠죠. 배렸다고. 네, 이미 뭐, 글렀다. 쟤는.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슥슥슥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오. 그런가요? 많이 가네. 고학년 가도 되죠,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나 봐. 저는 초등학교 때 근데 그거 좋은 건 엄마한테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일찍 네. 배운 것 중에 좋은 거가 초등학교 때가 이제 그거잖아요. 유치원 때까지는 아직 사회와 내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성적을 잘 받았다 라고 하는 걸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나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부모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뭐 성적이든 아니면 교우관계든 네. 뭐든 여러 가지 기준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쵸.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그게 처음으로 1차원적으로 이제 성적이라는 게 그걸 처음 받게 되니까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고 근데 그때 제가 성적이 잘 나왔던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때 그래봐요 뭐 초등학생이지만 여튼 수미양가 때지. 수미양가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요즘 이 말 올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 저희 시대였습니다. 만점. 만점을 전부 받는 것을 요즘은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13년생 안 쓸 것 같지만 올백. 근데 그게 약간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는 시험을 잘 봐서 요즘 부모님이 어떤 리워드를 줬다. 뭘 사줬다. 뭔가를 받았다. 뭐 바비를 받았다. 라든지 아니면 멋진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 겉절을 담그고 있었어요. 겉절을 막 담그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뭐 잘 됐네 이런 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집에 누구는 1학년 애는 뭐 모두 줬다던데. 나는 뭐 내 걔보다 더 잘 없을까? 봤는데. 근데 엄마가 네 성적이 잘 나왔지 내 성적이 잘 나왔니? 라고 얘기한 게 만말인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네가 공부했지 나한테 좋은 일이냐? 라고 얘기한 게 비꼰 게 아니었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뭐 부모를 위해 이게 아니구나. 나 잘 되라고 내가 그냥 공부한 거구나. 라고 하고 엄마가 그때 마지막 엔딩 멘트로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꺼내 먹든가 라고 얘기한 게 대박.
근데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하라는 어떤 압력은 전혀 없었네요. 전혀 없었어요. 신기하다. 제가 만약 공부를 안 하거나 그때부터 슬슬 약간 기분 안 좋으면 학교 안 가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제 그 무단 결석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너무 학교 못 가겠어서. 근데 안 간다고 하면 혼나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그때 엄마 출근하던 맞벌이였어가지고 엄마 가는 거 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네, 못 가겠다는 생각이 그냥 확 들었어요. 안 되겠다. 근데 무단결석 되게 좀 무섭게 처리하지 않으세요? 또 사기를 쳤죠. 어떡해요? 네, 감기 걸렸다고 학교엔 전화해서 얘기하고. 진짜? 근데 학생이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게 우리 그때 저 리코더 불기한 선생님이 봐줬네요. 봐줬나? 봐줬네. 아니면 엄마랑 선생님이랑 따로 뭔가를 했는데 나는 알 수 없는 부분일 수 딜이 있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튼 그때 이미 네가 학교 안 가서 네가 평가가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는 다 네 손해지 라는 거를 되게 저는 마산 출신인데 되게 미국 엄마 같은 느낌의 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되게 쿨한 부분이 있으시네요. 네, 쿨맘이셨죠. 뭐 어떻게 말하자면 쿨한 거고 어떻게 보자면 약간 좀 차가운 거일 수도 있고. 둘 다예요. 네. 근데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좀 끈적거리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교 못 가겠는 날은 안 가던 게 이어졌거든요. 그냥 대학생처럼. 근데 그러면은 8시 55분까지는 그래도 가라. 네가 가기 싫어도 가라라는 걸 진짜 강조하다가 9시 딱 넘으면 에휴 이러고 그냥 막 비디오 같은 거 같이 빌려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경사님 이런 거. 그럼 저는 잘 이해 안 가는데 엄마 뭐 울고 있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화양연화를 내가 보고 뭘 이해해요. 엄마는 울고. 네. 아니 근데 언니가 만약에 그렇게 학교를 막 안 가. 오늘은 진짜 못 가겠어.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데 그래서 막 공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애가 너무 많이 엇나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그걸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는 이런 기질이 있구나를 보신 거 아닐까? 그쵸. 결국 이제 그게 대학교에서 재적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죽이고 싶었는데 참았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지켜보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겠죠. 당연히. 잔소리를 안 하고 티를 안 냈을 뿐. 그러니까 좀 이상한 데서 티 안 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마음이 되게 넓었겠죠. 네. 마음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가셨다. 맞네. 제가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좋냐. 맞네. 그러니까 자식 낳아봐야 알 텐데 안 낳으니까 모르고 평생 모른 채로 엄마 들림무 하면서 이렇게 맞네 그때 엄마가 힘들었겠네. 근데 이것도 약간 그 텍스트로 배우는 그런 느낌이잖아. 내가 그쵸. 직접 내가 막 뭔가 체득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천불이 올라오는 느낌은 전 모르고 입만 또 결국 입만 사른 채로 조동아리만. 네. 선생님이 뭐 받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고학년 가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랬지만 네네. 다시 초등학교 잠깐 빠져나와서 어디 한번 잠깐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 뭘까? 기분이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5살, 4살 이럴 그까지 때 내려와요? 네네. 아니 이럴 때부터 이미 세상에 산타는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 빨리 눈치채게 되죠 아무래도. 네. 또 여자애들은 또 되게 빠르잖아요. 아셨어요? 몇 살 때부터 아셨어요? 산타는 저는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장 선생님의 변장 장면을 봤어요. 진짜? 네. 근데 나는 그 원장 선생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우리 집이 뭔가 되게 약간 서구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서 그런지 미제 좋아하시고. 네, 미제 엄청 좋아하고 우리 엄마. 그래서 맨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정말로 24일에 딱 자고 25일에 일어나면 그 밑에 되게 크고 예쁜 선물이 다 트리 이렇게. 밑에 웬일이야. 되게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실. 그쵸? 그때 무슨 선물 받았는지 다 기억나는데 막 되게 우리 엄마는 좀 치사한 그런 내가 사주고 싶은 선물을 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딸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사주는 사람이었던 거야. 여사님. 그러니까 내가 사주고 싶어서 막 무슨 전집 이런 거 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지. 크리스마스 선물. 네네. 우리 엄마 그런 스타일 아니었는데 이제 막 6살이 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선물이 내 삶에 너무 기쁜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7살이 됐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어머. 나한테 앉아보라고. 어머. 저 의자에 나를 방 한가운데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생각 의자 같은데? 어머 무서워. 네. 정말 뭔가 각도 되게 딱딱한 그런 의자에 딱 앉혀놓고 나한테 응. 사실 세상에 산타는 없어. 세상에 사실 산타는 없고 그동안 너한테 선물 준비해준 건 엄마야. 대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한테 깐 거야. 세상에 산타가 없다가 7살에 나한테 까진 거지. 그거를 전에 눈치를 그러면 못. 이미 나는 너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엄마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엄마가 알았을 수도 있긴 있을 것까지. 알 수 없네 그거는. 근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 세상에 산타는 없다가 되는 날이 된 거야 그날부터. 대박.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목 놓아 울었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울어준 거예요? 진짜 엉엉 울었는데 정말 너무 슬퍼서 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공식으로 까버린 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면? 그게 뭐에 대해서? 정말 이게 되게 웃긴 울음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도 진짜 웃긴데 철기는 9살일 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는데 맞네. 난 지금 7살 때 나한테 엄마가 이걸 깐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 올해부터 안 준다는 거잖아. 안 되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지. 아니 퇴직금을 받아도 이건 아니지.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울다가 결국 엄마가 2년 동안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한테만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 되게 입속을 잘 챙기는 애였다. 훌륭하다. 7살 때. 훌륭하다. 진짜 그런 딸 낳고 싶다 내가. 약속을 받고 그 자리를 파했다. 박수. 근데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게 너무 웃긴 게 철기는 저 때까지 선물 받았는데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거기서 그렇게 엉엉 운 내 자신한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나는 최고의 이상형 딸이에요. 내 딸이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그래서 되게 확실하게 이거는 선물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되게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왜 그 오빠 밑에서 자란 애들은 되게 차별 많이 받고 좀 억눌리고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주변에. 그럼요. 근데 저는 없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너무 찾아먹어서. 저도 혹시 없나요? 언니도 막 되게 많이 차별받은 스타일 아니지. 제가요 최초의 페미니즘 책을 그러게 3학년 때 읽었네요. 네. 어떻게 무슨 페미니즘 책이 있어요? 그때? 집에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본 책 번역 부모님이 책이었던 것 읽으시던 같은데. 뭐 네. 하이힐 같은 거 그려져 있었고 그거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도 하이힐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그 계열의 표지였어요. 그 하이힐의 그 힐 부분은 이렇게 약간 삼지창 같은 걸로 돼 있지 않던가요? 거기까지 디테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 힐이 그려진 그걸 보고 제가 개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내가 무슨 차별을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서러워. 너무 서러워. 그래서 단서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나의 차별의 단서를. 바로 찾았죠. 삼계탕을 먹는데. 진짜? 집에서 엄마가 닭을 한 마리 구워서 삼계탕을 먹는데 세상에 다리가 2개 있잖아요. 네. 아빠한테 딱 주고 오빠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남녀 차별이야. 왜 삼계탕에 다리가 둘 있는 걸 아빠를 주고 오빠를 줘? 이거 내가 딸이라서 안 주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게 내가 그냥 그렇게 했네 라고 한 다음에 저희 오빠가 나 몸통이 좋아 다리는 작잖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먹는 아이가 되었죠. 주장하는 아이였습니다. 되게 일찍 알았네. 네네. 그러니까 권리를 나도 그렇게 막 오빠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뭐 7살에 멈춤이 말이 돼? 이래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서 그쵸. 뭔가 찾아먹는 애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에도 아마 대단하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막 뭔가 이렇게 차별을 남녀 차별을 대단하게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적으로 했던 가장 어리석은 말은 아마도 어릴 때 나는 남녀 차별 안 받았는데 라는 말을 분명히 어릴 때 했을 거예요. 몇 번.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근데 사실 그게 운이 좋은 나의 상황인 거지. 거의 되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남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걸 아는데 나는 그렇게 남녀 차별은 그다지 뭐 없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 그렇죠. 게다가 그렇게 말을 제가 했던 만큼보다 더 크게
빠져나갈 수 없는 되게 커다란 굴레에 네. 끼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한정된 가정에서 좀 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그 말을 했던 내가 얼마나 그 시야가 좁았고 그냥 잠깐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마치 내가 개인이 좀 뛰어나서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를 안 겪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착각했던 집에 우리 이 작은 집에서만 벗어나도 이제 친척들만 만나도 시작되는 것들이 있고 그냥 길에만 나가도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유 뭐 글만 써서 팔아도 겪는 일이 있죠. 음악을 해도 겪는 일이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모두의 페미니즘은 다 각자의 궤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다른 것 같아. 착각도 겪어야 되는 시기고. 예. 그때 뭐 그죠. 어린애가 저는 뭐 제 권리를 나름 찾았지만 그건 작은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바깥에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걔는 정신병 가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지 지금 인생 몇 회 차야. 안 돼. 문제 그 해부해야 돼. MRI 찍어야 되고. 이제 그 전생의 기억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거 이렇게 데려가야 되고. 사이킥 데려가야 돼.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돌아가나요? 다시 초등학교 가면 됩니다.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근데 이 유년 시절 이야기 처음에 편성했을 때 이거 그냥 한 부작짜리였던 거 아시죠? 지금 거의 토지. 네. 이거 그냥 한 부짜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부짜리인데 이제 한 부가 뭐야? 지금 몇 회가 더 돼야 끝날지 저도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학년이 되었어요. 고학년. 네. 저 고학년 할 얘기 있어요. 네, 선생님 하시죠.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학년일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많은 악기를 하면서. 그래. 이게 쌩과 저의 다른 점이에요. 네네네. 예술 권장 집안. 완전. 저희는 예술 차단 집안. 근데 되게 예술을 좋아하셨는데도 차단을 하셨네요? 전공할까봐 벌벌 떨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너무 전공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혹시 예술을 전공을 안 한다고 할까봐 벌벌 떤 그런 요게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좀 제가 집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에는 그렇게 흥미를 못 붙이는 것 같고. 근데 왜 흥미를 못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피아노라는 악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교수법이 좀 애기가 좋아하기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클래식 피아노에 흥미를 못 붙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조금 더 자유로운. 근데 그때는 사실 클래식 피아노가 아니고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교육을 하는 피아노 학원은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최선이었을 건데 피아노 학원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 단국대학교 옆에 있는 샛길에 되게 그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피아노 뭐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앞에서 학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 앞에서 맨날 사루비아 꿀을 그렇게 하염없이 따먹고 그럼 그 앞에서 맨날 사루비아 꿀 따먹은 기억만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유년기에서 사루비아 없이는 이게 장면이 형성이 안 되죠.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저희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약간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농약도 우리도 근데 농약 있었을 텐데 먹은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우리 왜 소독차 맨날 따라다니고. 아니야? 소독차 너무 좋아했잖아요. 소독차 개짱이지. 막 소리 지르면서 락페. 맞아. 초딩 락페. 공식적으로 쇼 갈 수 있는. 맞네. 네네. 그래서 그맘때 이제 일상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뭐 피아노 학원 가고 근데 이런저런 악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맘때 뭐 사물놀이도 했었고 맞아. 국악을 했어요. 국악을 엄마가 국중에 보내시겠다고 국악중학교. 그쵸. 국악중학교에 보내시겠다고 해서 국악을 했었는데 막 그래서 장구 치다가 북 치다가 뭐 징 치다가 꽹가리 치다가 다 한 거예요. 다채롭다. 근데 원래 사물놀이는 다 해요. 자기 그렇구나. 악기 찾아가기 전에는. 대박. 다 하다가 결국 저는 상쇠가 맞나? 단어를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앞에서 꽹가리 맛깔나게 치는 사람? 네네네. 그게 된 거예요. 대박.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아이였어요, 저는. 너무 귀엽겠다. 사진 없어요? 근데 그 상모 돌리던 사진은 너무 귀엽다. 어딘가 벌써 분명히 귀여워. 있을 텐데. 근데 나 상모를 너무너무 잘 돌렸어, 내가. 그랬겠지. 이게 몸으로 하는 뭔가를 되게 잘하던 애는 한 번도 아니었거든. 스포츠 같은 거 늘 못했고 근데 상무는 스포츠 쪽이라기보다 약간 리듬감 쪽에 더 가까워서
상모를 이렇게 2바퀴 반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리본이 하늘을 한번 툭 치고 내려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너무 잘했던 거야. 어떡해. 근데 그 상모 진짜 무겁고 진짜 더운 거 아세요? 몰라요. 상모가 막 상모를 머리에 얹기 전까지 이제 밑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래요? 예, 그냥 모자를 하나를 딱 쓰고 꽉 묶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면 되게 무거운 구슬과 리본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꽉 고정이 되어야 얘네를 내가 잘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구슬이 있어요? 그 상모에 구슬이 있죠.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되게 무거워요, 그 상모 자체도. 그래서 어떡해. 막 무슨 무명청 같은 걸로 머리를 감싼 다음에 그 위에 한번 진짜 꽉 맨 다음에 그 위에 뭘 쓴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 할 때는 사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아이일 때 무아지경에 되게 잘 빠지는 거 뭔지 아세요? 알죠, 알죠. 저는 악기 할 때도 그렇고 뭐 상모 돌릴 때도 그렇고 맨날 무아지경에 빠지는 애였거든요. 엄마가 안 시킬 수가 없겠네요. 아, 뭐 재밌어 하니까. 그럼요. 근데 재밌어 하는데 나 이거 커서도 이거 할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그 시절에 정해도 좀 무서운 일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예체는 그 시절에 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긴 그게 하죠. 너무 무서워. 예. 그래서 상모를 하다가 이제 국중을 너무 보내고 싶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또 포기를 하시고 왜냐면 내가 결국 재미없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시점에 갈 때까지는 되게 재밌어 했는데 아 이거보다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벌써 그때 알았네. 여기 넘어가면 재미없다라는 거. 90점. 꿀만 빤 거지. 그치. 그 한 80점까지는 되게 재밌잖아. 근데 80점부터 90점, 90점에서 100점 끌어올리려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잖아요. 어렵지. 같은 거 막 4시간씩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애기가 알았구나. 나는 약간 비틀어진 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많이 받아서이기도 할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리듬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뭔가 악기를 하면 남들보다 어떤 지점까지 진짜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너무 칭찬하고 막 그 친구 엄마들이 막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니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주목받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냥 나 혼자 재밌게 할 때는 좋은데 주목이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주목받을 정도의 실력 이후로 넘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실력 이후로 넘어가는 게 싫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혼자 하는 건 재밌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나한테 집중되는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이 싫었던 거군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 희한한 부분이죠. 약간 거기에서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이 중에. 주목을 받으면 더 재밌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식어버리기도 하는. 아니야. 난 너무 싫었어. 그래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았고 근데 그 상쇄 같은 것도 되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역할이잖아요. 앞에서 깽깽깽깽깽깽 그리고 2바퀴 반을 돌려서 리본이 하늘을 찌른다는데 애기가 당연히 완전 시선이 가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서 재미가 없어졌고 동시에 근데 피아노도 계속 쳤고 뭐 플룻을 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클래식 악기를 계속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근데 플룻도 되게 진지하게 오래 불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엄청. 그러면 초등학교 때 건드렸던 악기를 전부 나열해 봅시다. 예전에 저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미랑 씨 베이시스트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디어 클라우드라고 하는 전설의 팀에서 현재 살아있는 전설의 팀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리듬의 왕 이미랑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왕 돼야 해먹을 수 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쳤고. 근데 피아노에서 이제 또 파생되어 나가는 악기들 있잖아요. 하프시코도 쳤나요? 오르간 진짜네? 진짜 파생 쳤다. 근데 그거는 다들 할 수밖에 없었잖아, 사실. 학교 다닐 때. 오르간을?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뭐. 풍금? 아코디언도 잠깐 했었고요. 피아노, 아코디언, 플룻, 사물놀이 4개. 사물놀이 악기들 다 했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뭐라도 하나 좀 내가 쥐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부모님은 바로 계산기 튕겨보고 악기 전공 시키려면 매년 얼마 드는지 딱 해보고 지은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음악은 부디 취미로
그리고 이게 데모하지 마라 음악은 취미로 이 두 개가 부모가 어렸을 저에게 때. 되게 주입하고 싶어 했던 둘 다 실패했다. 그럴 수 있다. 좌빨 예술가 되어버렸다. 실패했다. 네. 난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가 악기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얘를 전공을 시킬 거면 더 이상 그냥 몇십만 원짜리 악기로 얘를 시킬 수가 없잖아. 그거.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애가 이미 뭔가 연주하고 있는 건 전공 쪽인데 애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푸시해서 전공을 시켜볼까 말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강압적이지 않은 존중하는 길을 택하신 게 역시 여사님이 역시 우리 엄마도 재미없었던 거 아닐까요? 저 정도? 애가 애가 막 흥이 나서 나 이거 할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제가 4학년 때 네.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일 중에 하나는 저희 집은 생리가 터졌나요? 생리도 터졌네요. 근데 4학년 때? 네, 빨리 터졌어요. 근데 큰일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냥 이거구나. 제기랄. 네. 생리통이 너무 아팠다 이 정도고 그리고 흰 바지를 입기 껄끄러워졌다 정도인데 저희 집은 아파트 단지에 만화 대여 트럭이 들어왔거든요. 대여소도 있었지만 지금 큰일이다 진짜.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왜냐면은 저랑 동세대 여성들은 남성들도 동의했을 텐데 남자의 경우에는 그때 IQ 점프에서 드래곤볼 연주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슬램덩크가 드래곤볼 때구나. 맞아요. 조금 지나면 슬램덩크 연주가 시작되는 때였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IQ 점프를 빌리고 사거나 빌리고 그 전에 보물섬에는 둘리가 실시간으로 연재되고 보물섬. 맞아 보물섬. 보물섬 IQ 점프 난 두 그때 개. 밍크 엄청 봤는데. 밍크가 그렇지 밍크가 조금 그 후에 나오고 아마 저랑 지금 학년이 두 개가 달라서 그 위에 댕기라고 하는 맞아 댕기 있었어요. 댕기에 미친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황미나 신일숙 막 이은혜 막 이미라 그리고 거기에 조금 위에 또 르네상스라는 잡지가 있어서 그때 한국 만화계가 미친 상황이었어요. 막 SF에 막 역사물에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 네, 뭐 바람의 나라 김진 작가 봐야 되고 막 신일숙 아르미안의 내 딸들 봐야 되고 막 황미나 레드문 봐야 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드래곤볼 막 후리더가 나오고 막 사이아인이 되고 그래서 그 아저씨의 얼굴까지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 트럭에 오는 아저씨의 그 시간에 내가 처음으로 댕기를 빌려봐야 되는 대박 사건. 네, 물론 샀어도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때 부모들이 정말 그때 YMCA가 되게 만화 반대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마다 만화 사면 막 버리고 이랬었는데 그때 매주 보던 댕기나 아니면 그때 그 위에 단행본은 샀거든요. 전부. 그때 마르고 닳도록 보던 단행본이 그 이후에 결국은 가사나 음악에 영향이 되게 있었던 게 점프트 A+라는 작품에 공일오비나 이승환 선배 같은 분들의 가사가 엄청 많이 인용됐거든요. 2호 공감이라든지. 맞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작품 안에. 맞아요. 그 주인공이 지금 갑자기 막 되게 분위기 잡으면서 맞아요. 음악 듣는 맞아요. 마이마이 같은데 맞아. 마이마이 이렇게 선 있는 그런 그래요. 옛날에는 이어폰에 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다시 있대요. 좋은 것들에. 있죠. 멋낼 때 있다고. 그거가 저는 제 이후의 인생에도 진짜 큰 영향을 줬고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분들의 그 만화를 볼 수 있었던 게 전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밍크 약간 제 키만큼 쌓아놓고 집에 저는 맨날 사가지고 부럽다. 엄청 봤어요. 엄청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윙크 보다가 막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딱 그쪽 계열이었는데 근데 보물섬까지 보셨군요. 그쵸. 그때 만화가 준 영향이 정말 크고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았고 왜냐면 취향을 쌓아주고 사람의 어떤 이렇게 자라면서 기질을 다 뭔가 책임져 주잖아요. 만화라는 것이. 그때의 거장들이 너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맞아요. 그거를 그 나이 때 흡수할 수 있었던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약간 그리고 그 만화가들도 돈을 되게 잘 벌면서 문화생들 많이 두고 작업을 되게 활발하게 하던 시점이어가지고 좋은 것들이 디벨롭 되기 더 좋은. 맞아요. 문화생 막 시스템도 그렇고 그 맨 끝에 작가의 막 화실 주소 이런 거 보면서 편지 보낼까 말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꼭 베레모슨 작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문화생들 사진은 막 아니고. 그리고 막 고양이 키우신다고 그러고 막 괜히 내가 설레고
되게 다른 없는 세상 이야기 같은 느낌이 네. 엄청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내 친구들이다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고양이 키우면서 그림 그리고 분리하고 있었어. 맞아. 걔네들이 만화가구나. 맞네. 나는 뮤지션이구나. 완전 분리하고 있었어. 너무, 근데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어른으로 자라났다. 감히 동일시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걔랑 지금 저랑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가사에 인용당하던 뮤지션 선배들이랑 제가 같은 직업이라는 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건 그 뮤지션 선배를 실제로 만날 일이 있어도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물론 저기 뭐 이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대단하시고 리스펙하고 아직도 존경하고 음악도 좋고 전부 다 얘기하고 근데 내가 그때 마치 외계인처럼 생각하던 그 느낌은 나도 그렇게 되었어라고 절대 생각하게 되진 않네요. 있습니다. 현실과의 어떤 괴리 같은 게 분명히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큰일은 만화책이었습니다. 그럼 오진 선생님 지금 4학년이고요. 저도 뭐 4, 5, 6 묶어도 돼요? 뭐 이렇게 네. 쭉쭉쭉 가고 있어요. 다음에 오늘 여기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졸업을 드디어 시키고 와. 중고등학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멋져. 오늘의 외모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 뿅뿅뿅 이거 학부모님들 꼭 얘기해주세요. 햄버거 돌리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꼭 달아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맘카페 검색해보셔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 안녕. 세상에 1시간